자, 주차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네요. 어떻게 금방 뭐 1, 2주차 만에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국민연금,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덜 말씀드린 것 같아갖고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국민연금, 여러분이 연금을 왜 가입을 안 할까요? 그거는 내가 얼마를 받는지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를 설치하셔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하시면 돼요. 내 곁에 국민연금. 이 어플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이든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 뭐 퇴직연금 다 합쳐서 뭐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한눈에 보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여기에 로그인하시면은 내가 은퇴 이후에 대략 65세에 얼마를 매월 수령할 수 있는지 이 금액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몰라서 그동안 가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 받는지 알잖아요. 그럼 진짜 쇼크를 받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도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어플을 설치해서 네가 얼마 연금 받는지 봐라. 와, 액수가 제가 뭐 사회생활 시작하고 얼마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받는 액수가 진짜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내면은 하나도 없는 진짜 그 정도 수준밖에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쇼크 받고 야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서 저도 이제 부랴부랴 연금 새로 가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거 어플 설치 꼭 하셔서 내가 얼마를 65세 넘어서 받게 되는지 연금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알아야지 현실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어플만 설치하면은 금방 하니까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플 보고 얼마 받았는지 계산을 하셔서 은퇴 설계를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게 가장 좋은 연금은 주택연금, 명목이지. 꼭 이거를 하셔야 되고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만 추가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던 아니면은 IRP를 새로 가입을 하시던 이건 선택이에요. 이게 필수죠. 주택이 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주택이 보험이고 주택이 연금이고 내 집 마련 먼저 한 상태에서만이 연금저축을 하시든 IRP를 하시든. 근데 IRP의 장단점이 다 있다고 지난 시간에 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저는 보험사이니까 이거를 팔아야 설계사가 수당이 떨어질 텐데 차마 이게 좋다고만은 말을 못 하겠어요. 저도 IRP가 있어요. 저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IRP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둘 다 세금을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서 둘 중에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IRP를 하시고 내가 도저히 의지가 약하다 나는 좀 돈을 막 펑펑 쓰는 스타일이다 하시면은 연금저축도 괜찮아요. 이거는 강제성이 있어서 따박따박 내게 납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이거는 이제 자율 납부식이라서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낭비가 있거나 돈이 생기면 막 쓰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IRP를 굉장히 좋아하고 IRP를 잘 쓰고 있어요. 연금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될 것 같고 연금이 정말 좋아요. 근데 내가 당장 쓸 것만 급급해서 잘 안 하시는데 돈 모으는 게 뭐예요? 내가 생활비가 있으면은 돈 모으는 방법이 뭐예요? 내 생활비가 내가 수입이 있고 수입에서 생활비로 식비, 뭐 옷 사 입는 거, 뭐 전기세, 돈가스, 공과요금 그리고 뭐 애들 학교 보낼 때 드는 교육비 지출 다 정리해서 빼고 남은 걸로 저축하자 이게 아니라 돈 모으는 거 간단하죠. 저축을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활비로 쓰는 저축을 선호관계가 바뀐 거죠. 저축을 먼저 생각을 하고 난 저축으로 100만 원 하겠어 하고 이걸 먼저 따로 떼어놓은 다음 나머지로 생활을 해야지 돈이 벌리는 거지. 생활비 틀고 다 쓰고 남은 돈 저축하자 그러면 평생 저축은 없는 거예요. 저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면 수입을 먼저 생각한 다음 저축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버는 재테크죠. 재테크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 제가 대학교 교양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이 개념을. 먼저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써라. 완전 기초 중에 기초죠. 재테크의 기초. 연금은 이 정도로 다시 얘기를 하고 이제는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뭐예요? 여러분 흔히 차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가입하시는 자동차 보험 그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정의 읽어보시고 특성 읽어보시고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운행, 소유, 사용, 관리하다 사고 낸 경우에는 민사당의, 행정당의, 형사당의 책임을 받게 된다. 세 가지 다 책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민사가 뭐냐? 민사는 쉽게 말하면은 돈 물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강원래 선생님이 한참 클론으로 뭐 훈다리 샤바라나 뭐 초련이나 뭐 한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뭐 신호위반한 한 차량에 오토바이 타다가 뭐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죠.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강원래 씨가 수입이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한참 이제 댄스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수입에 대해서 내가 65세 댄스 가수까지 정년을 치우면 돈을 얼마나 벌겠다. 이거를 보상해달라. 그게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그게 민사로 책임이에요. 돈 물어주는 거. 강원래 씨가 내가 상실한 수입만큼을 보상을 해줘라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 20억을 보상을 해줬어요. 정주영 회장님 손보사에서 20억을 보상을 해줬어요. 강원래 선생님한테. 이게 민사상 책임이에요. 이게 민법. 자, 그리고 보시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가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천령 사고의 급발진 사고도 그거예요. 급발진을 왜 주장을 했냐면은 이게 급발진이 됐으면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차량 결함이잖아요. 내가 엑셀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나가더라. 나는 과실이나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책임에서 면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건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화재 사고가 있어요. 테슬라 전기차 살해 사고가 뭐냐면은 주차장에 테슬라 차를 세워놨는데 전기차가 갑자기 화재가 펑 하고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테슬라 차량 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민사의 책임이 없다. 이거는 테슬라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차량 결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김기사 뭐 이렇게 예전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내 사장이고 운전기사, 요즘은 이제 대리기사라는 게 많으니까 대리기사를 고용했어. 그러면은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소유 사용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 온팡 대리기사 탓으로 돌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공동책임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손해배상법 민법의 특별법 우선 적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민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이 뭐예요? 예전에 2022년에 그러니까 특별법은 국회의원들이 새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존의 민법이 있는데 민법 내에서는 이 법조항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 우선을 해서 특별법을 적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2022년에 빌라왕 사태라는 게 있어요. 전세 사기 사건인데 뭐냐면은 빌라를 막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세 살다가 1년 후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돌려주세요 하잖아요. 전세 자금을.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는 거. 도망가. 빌라왕이 도망갔어. 그럼 전세 살던 사람은 내가 2억 전세 자금 어떻게 됐어요? 못 받아요. 왜냐? 이 사람 도망가갖고. 이게 빌라 사태인데 쉽게 말하면은
이래서 뭐가 제정되냐면은 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해서 이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특별법이에요. 이게 특별법.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세 사태를, 이 빌라 사태 터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방하고 방지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특별법이에요. 이게 특별법.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민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보다 그 위에 상회에서 특별법을 적용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자동차 특별법이에요. 자동차 특별법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법이에요. 이 법은 민법보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일까? 시마우스 위에 보시면은 민법의 입증 책임을 보세요. 입증 책임이, 민법은 보시면은 민법이 있고 자동차 배상 보상법, 자배법이에요. 자배법이 있는데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은 원래 기존의 민법은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배법은 가해자, 여기서 운행자라고 돼 있는데 운행자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운전자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소유, 사용, 관리하면은 운행자로 봐요. 그러니까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으면은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은 대리기사잖아요. 그리고 대리기사를 고용했던 사람이 뒤에 타고, 뭐 만취 상태이든 뭐든 뒤에 타고 있어서 운전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운행자로 보는 거예요. 운전자가 있고 운행자가 있다. 쉽게 말해 운행자가 개념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운전자는 좀 더 작은 개념이죠. 운행자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 차의 주인 그리고 대리운전기사, 가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증이 책임이, 예전에 코미디언 서세원 선생님이 가정폭력을 가해서 이혼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부인이 연예인 출신이었던 서정희 씨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이혼을 하고 싶다. 이혼 소송인데 서세원 씨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겠죠. 왜냐?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가정 내에서 뭐 폭력 때렸는데 그 증거 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입증은, 이것에 대한 입증은 피해자인 서정희 씨가 증명을 해내야 돼요. 뭐 CCTV를 몰래 집안에다가 설치를 해서 서세원 씨가 때리는 장면을 보여주던가, 아니면은 뭐 녹음을 한 녹취 근거를 제시하던가. 이 입증은 피해자인 서정희 씨가 민법상에서는 증명을 해내야지만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반면에 자동차 보장법은 가해자인 네가 증명을 해라. 너의 무죄를. 네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 네가 제시해라, 가해자인. 그리고 내가 가해자가 피해를 끼쳤는데 민식이를 쳤어요. 그러면은 피해자인 민식이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인 네가 왜 너의 무고함을 증명해내라 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감형해야 하기 위해 입증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전혀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차이가 있다. 보시면은 자동차 보유자, 걔도 똑같은 얘기 하지만 자동차 보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라고 하면은 이게 차가 아빠 차예요. 아빠 차. 근데 아들이 타고 있어. 실질적으로 차의 명의자는 아빠고 실제로 아들이 타. 이 사람이 보유자가 되죠. 왜? 내 차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대리기사와 마찬가지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넘어가서 형사상의 책임. 앞에는 민법을 얘기했고 이번 형사 책임이 뭐냐면은, 형사 책임, 민법은 돈 물어주는 거고 형사는 깜빵 가는 거. 쉽게 말해 자동차로 사람을 쳤어도 형사적인 책임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합의가 중요해요. 합의. 형사 합의. 형사 이게 사고가 났어요. 민식이가 사망을 했어요. 민식군이. 근데 이 민식이를 쳤던 이 자동차 운전자가 이 민식군의 유족인 부모님과 합의를 하면은 형사처벌이 면할 수가 있어요. 가해자가. 그게 바로 나오는 반의사불벌죄예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벌 처벌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이 민식군 사고에서 민식이 사망했어. 그러면은 일단 자동차 보험 가입한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돈 물어주기. 첫 번째는 돈 물어주기. 두 번째는 이제 형사인데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민식군의 부모님과 합의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부모님이 이제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민식군이 부모님이 너무 열받았어. 왜냐면 사람들이 막 욕을 많이 했거든. 민식군 부모님이 뭐 돈 더 얻어내기 위해서 뭐 애들 팔이를 한다든가 애 팔아서 돈 뭐 시체 팔이를 한다 그래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너 뭐 TV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뭐 TV 뉴스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엄청나게 네티즌들이 욕을 많이 했죠. 부모님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열받잖아요. 근데 결국은 민식이 군의 부모님은 이 가해자가 감옥에 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불발됐어요.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 감옥에 갔어요. 2년. 과실치사 과실로 사람 사망케 했다. 징역 2년. 이게 형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원래 이게 참 자동차가 이게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되게 모순 덩어리예요. 모순 덩어리. 정말 상식에 반하고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말 웃겼던 거는 과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이 뭐냐면은 책임보험하고 의무보험이 나눠요. 그러니까 종합보험이 강제보험이 있고 임의보험, 선택보험이라고 종합보험을 가입하잖아요. 이게 범위가 큰 거예요. 종합보험 가입하면은 형사처벌을 면했었어요. 원래 과거에는. 그런데 애를 죽였고 뭐 음주, 뭐 무면허 뺑소니 해서 사람 죽여도 사람을 장애인 만들고 와변 상태로 식물인간 만들었어. 근데 막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했다고 처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유족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잖아요. 저렇게 큰 사고를 내놓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이거 민심이 들끓는 오르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좋아. 여기 보시면은 사망사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의 특례예요. 특례. 이게 특례였어요. 특례. 면책특권. 뭐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범죄 저질러도 대통령이 죄를 저질러도 체포할 수 없다. 특권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의 면책특권.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돼서 형사 처벌 못 받겠다가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어서 보시면은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인 경우 처벌을 받는다. 보시면은 이 문구가 뺑소니인 경우 피해자가 형사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은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뺑소니 동그라미 그리고 형사처벌 동그라미. 이렇게 사망, 중상해, 12대 뺑소니는 형사처벌 받는다라는 동그라미를 치면은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사망, 중상해가 민식군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강원래 선생님도 중상해였죠. 하반신마비. 그리고 12대 중과실이 뭐냐면 밑에 나와요. 12대 중과실은 이거 12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좀 빈종이에 써서 막 외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12대 중과실이 뭐냐. 원래는 10대였어요. 원래는 10개였다가 하나 더 11개 추가되고 12개 하나 더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12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현행 2024년 기준. 그럼 뭐가 중과실이냐면 다 읽어보시면 돼요. 뭐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10km는 맨날 위반하는데 20km 넘으면 그때부터는 중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여기서 12대 중과실에서 좀 헷갈릴 게 뭐냐면 개문발차라는 용어는 처음 보실 거예요. 개문발차가 그거예요. 버스가
문 타고 내릴 때 막 버스 기사들이 사람 내린 거 확인도 안 하고 막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버스가 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거꾸라지겠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쫙 출발해버리는데, 그리고 뭐 한참 올라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출발을 해. 그러면은 바로 나자빠지고 크게 다칠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걸 계문발차라고 하는데, 계문발차 사고예요. 뭐 한자어로 뭐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버스 정류장을 저는 이제 도보에서 길을 가고 있다가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였는데 그냥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여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얘기를 듣게 되니까 버스가 내리고 있는 도중에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계문발차는 그거고,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게 11대였어요. 10대에서 10개가 11대로 넘어갈 때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이거를 추가시켰어요. 이거를 그러면은 민식군 사망 사고 때문에 이게 생겼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고 이건 한참 전에 만들었어요. 한참 전에. 연도까지는 뭐 모르셔도 돼요. 한참 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식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견을 했죠. 예견을. 이 사고를 중과실이 민식군에. 근데 민식군 사건은 막을 수가 없었죠. 이게 아무리 법을 잘 만든다 한들 사람들이 인식이 퍼져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모를. 12대 중과실 이거 몇 회나 알겠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를 막지 못했다는 거, 법을 만들어놔도. 중과실 어린이 구역의 사고는 중과실 사고다. 2009년이었나 2007년이었나 만들어진 법이고, 왜냐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12대로 추가된 게, 거기에 보시면은 화물 고정장치 위반. 이거는 아마 한문철 변호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아마 많이 기여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더 최신법인데,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게 이건데, 아니 낙하사고를 고속도로 특히 타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화물차들이 막 대충 이렇게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덮고, 뭐 고무줄 땡땡 해갖고 막 무거운 뭐 나무니 뭐 흙이니 뭐 짐들 잔뜩 싣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짐이 흘러내려.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막 100km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가 막 훅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꽉 맞잖아요. 그래서 원래 한무철 변호사 선생님께서 몇 대 몇이라는 그 코너를 뭐 SBS 모닝와이드였나? 뭐 아무튼 뉴스에서 오래 하셨대요. 한무철 선생님께서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약을 하면서 막 매스컴에 나와서 뭐 블랙박스가 곧 됐을 때 블랙박스 화면을 보여주면서 막 교통사고 경각심을 깨우쳐주는 방송이었는데, 저도 이걸 봤어요. 한무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유튜브 있거든요. 이거를 봐보세요. 여기서 사고 중에 진짜 여기 이 차량이 블랙박스를 보여주는데, 아니 뭐 갑자기 뭔가 튀 날라서 핑 앞에 유리창 깨지더니 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배우자가 타고 있는데 막 여보 괜찮아요 하고 막 여보 막 난리가 나요. 여기서 정말 좀 충격 사람에 따라 충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 형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그래서 아니 이거 뭐냐, 화물 기사들이 고장을 제대로 안 하고 막 달리니까 이게 빠른 속도 달리면 바람이 막 날릴 거 아니에요. 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고장장치를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사망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차가 운전을 못하고 달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무거운 화물이 내려와갖고 얼굴이 그대로 맞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한전직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같이 고속도로에서 따라오던 차들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큰 사고잖아요. 그래서 12대 이게 추가된 거예요. 택시 앞에 말한 버스 기사랑 마찬가지로 고정장치는 제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화물 고정장치 위반 12대 중거리 사고. 현재 기준 12개까지 만들어졌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과실이 계속 된다면 13, 14개 더 추가되겠죠. 근데 이거는 A4지에 그냥 쓸 정도로 외우는 건 좀 어렵고, 시험 문제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12대가 아닌 것은 막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정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외우는 게.
그리고 앞에서는 민법 돈 물어주기, 두 번째는 형사 깜빵 가는 거. 민식군 가해자 깜빵 갔어요. 2년. 세 번째는 행정사기 책임. 행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벌금이 벌금. 그러니까 세 번째로 벌금도 물려요. 이 자동차 법규를 위반하면. 뭐냐면은 범칙금부가 면허정지 취소 정부. 음주운전 하다 그럼 면허정지 때리잖아요. 그것도 행정상 책임이고. 보험계약의 성립 및 책임기간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모순, 첫 번째 모순 벌금, 두 번째 모순. 여기 보시면은 다 여러분들 다 앞에 공부 열심히 했으면 다 이해할 개념들이고, 보험 기간 이게 좀 헷갈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적용이랑 예외 적용 나오잖아요. 보험 직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24시까지.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 날짜 증거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에 써 있는 빵빵시, 그러니까 새벽 빵빵시를 기준으로 해서 빵빵시가 뭐예요? 빵빵시 12시, 새벽 1시, 밤 12시 밤 12시가 24시잖아요. 24시로 표현했을 때. 그리고 빵빵시잖아요. 24시에서 빵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책임이 개시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어떤 게 가장 정확하게 이 개념이 관통하는 그 모순이 하나 있어요. 이 개념을 관통시키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12월 24일이에요. 입사. 근데 이거를 과태료를 얘기해주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어 12월 24일이 내가 만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가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갱신을 해요. 근데 이 날을 놓쳤어. 몇 마리 막 바빠. 그래갖고 이 깜빡 잊고 있었다가 갱신 안 하고 그냥 쭉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12월 24일 빵빵시가 기점으로 해서 12월 25일이 되면은 무보험차가 돼요. 무보험차.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태료를 물게 돼요. 과태료. 1일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뭐 다 달라요. 지역마다. 그리고 뭐 영업용이냐 뭐 개인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이 과태료가. 대략적으로 하루 지나면 한 15,000원 정도 돼요. 벌금으로. 완전 손만방이죠. 무보험차 되고 과태료를 무는데 이거를 크리스마스 맞아. 내가 크리스마스 때가 만기야. 근데 크리스마스 지나고 알겠죠? 이거 며칠이지? 아이고 만기 지났네. 그러면 이 사람이 12월 26일 날 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입을 하잖아요. 이때 나 하루 지났어요. 과태료 나와요. 이러면은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과태료는 피할 수 없어. 근데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에 무보험차야. 이렇게 되면 보상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기간 지나버리면. 만기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 새로 가입할래요. 나 하루 놓쳤어요. 새로 가입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새로 가입하잖아요. 그러면은 12월 26일 날 내가 돈을 넣었어. 근데 돈을 넣고 새로 가입을 해서 갱신이 되거든요. 그때 새로 갱신이. 그러면은 이게 바로 효력의 직효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 26일 날 돈 넣고 사람들이 업무 시간이 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 직원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콜센터 직원이 됐든. 이때 막 오전에 오전에 10시쯤 금방 급히 체결을 시켰어요. 갱신했어요. 돈 내고. 그러면은 이 26일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뜻인데, 이런 경우 26일 날 계약 체결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효력은 이 밤 12시부터 시작이 돼요. 26일 밤 12시부터. 26일은 무보험차 상태예요. 내가 가입을 했어도 운전하시면 안 돼요. 운전하면 안 돼요. 이날은. 효력은 다음 날인 12월 27일 빵빵시.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빵빵시 넘어갈 때. 12월 27일. 26일이 아니에요. 이때 돈 냈다고 해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작은 27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돈 내면 바로 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냈으면 돈 낸 것부터 종합보험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지가 않대요. 왜?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바로 개시를 안 할까요? 모르겠어요. 자동차법이 그렇대. 이상하죠?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27일부터 시작하는 게. 그러면 아니 신차도 있잖아요. 신차 내가 신차 샀어.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또 바로 개시가 돼요. 에? 신차를 뽑았잖아요. 신차를 뽑으면은 신차를 오전 10시에 출고를 했잖아요. 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또 게시를 한대요. 그게 여기 써 있잖아요. 예외.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는 보험 받는 날 때부터 24시간 말마다 24시까지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험료를 받는 때부터 즉각 효력 발동한다는 거예요. 웃기죠? 웃겨요. 이건 예외예요. 신차만. 단 과태료 부과 대상 만기가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그날 즉각 효력이 아니다. 헷갈리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돈 내면 돈 낸 때부터 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엇지 무엇은 여기까지 보시고 뭐 아무튼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맞대요. 자 문제 이건 가볼게요. 884번 특성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은 교통사고 형사책임 면제를 통한 개인사고 아니에요. 형사책임 받아요. 민식군 가해자 2년 갔어요. 징역. 889번 어떤 책임? 위법행위에 강한 손해를 가했다. 민법 돈 몰아주기 민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95번 보장법상 운전자가 아니라 운행자예요. 운행자. 895 운행자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민법에서는 운전자, 사용자, 운행자. 그러니까 운전자는 핸들 잡고 있는 사람, 운전자는 쉽게 말해 핸들 잡고 있는 사람한테만 주체가 아니라 뭐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 운행자 다 책임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리기사가 다 100%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리기사가 쳤어. 그리고 너무 놀래서 대리기사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뒤에서 편히 쉬고 있었는데 대리 운전기사가 사고를 냈어. 사람을 쳐 죽였어. 민식군을 쳐 죽였어. 그리고 깜짝 놀라갖고 막 도망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행방불명 됐어. 외국으로 튀어버렸어. 이 대리 운전기사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민식군은 어떻게 해? 야 차주 너 일로 와. 네가 소유 관리했지. 네가 여기 차주 네 소유잖아. 너도 같이 공동 책임이야. 해갖고 피해자를 보호해줘야겠죠. 대리운전기사 그럼 다 도망가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의 주체는 운행자, 소유 사용자도 책임이 있다. 뭐 그 이유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거까지 알 필요 없어요. 너무 깊게 알려고 하면은 본인만 시간 낭비지. 그냥 우리는 시험에 관련된 것만 알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904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받아 없는 사고는 이게 그 12대 중과실이에요. 그러니까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면책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특례가. 그러니까 특례가 적용받을 수 없는 사고라. 특례가 없다. 쉽게 말하면 12대 중과실. 즉 12대 중과실이라는 뜻이에요. 사망, 뺑소니, 중상의 12대 중과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12대 중과실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되게 그러니까 의미는 같지만 표현은 다르게 한 거죠. 중상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신호 지시 4번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추월방법 위반 사고 이게 12대 중과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2대 중과실을 찾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12대 중과실을 찾으시오. 근데 공부를 얕게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해 못하겠죠. 공부를 깊이 한 사람만 맞추라 라고 해서 그냥 꼬아낸 거예요. 쉽게. 너무 쉽잖아. 12대 중과실 고르시오 하면은.
913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기간은 보험기간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24시까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험되는 보험기간이라고 해요. 이거 근데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아니 과태료 낸 사람들이 26일날 돈 냈어.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나 돈 냈어. 그러면은 막 차 타고 달릴 거 아니에요. 이거 차 타면 안 돼요. 쉽게. 내가 과태료 냈어요. 내가 만기가 지나서 과태료 냈어. 그러면은 이날은 운전을 하는 날이 아니에요. 내가 26일날 이 됐든 아니면 뭐 해가 바뀌어갖고 1월 1일이 됐든 1월 2일이 됐든 내가 새로 가입한 날 있잖아요. 그럼 이날은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착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난 돈 냈으면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 냈으면 다 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보험차예요, 무보험차. 이날 하루는 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완전 모순이라는 거죠. 이거 바뀌어야 돼요. 이런 법 어딨어? 이런 법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이런 법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까지 보시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